어두운 사막의 밤하늘 아래 거대한 콘크리트 담장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담장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빠져나오지 않고 담장 밖에서는 어떤 시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호텔 안에 있는 중국 음식점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그릇들이 날아가고 연기가 가득 찬 식당 안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라고 불리는 무장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중국 국적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바로 그 땅에서 중국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청구서의 도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중국 서북쪽 끝에 자리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구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은 터키계 언어를 쓰고 이슬람 신앙을 지키며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이 땅을 완전한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전례 없는 탄압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신장 곳곳에 이른바 직업훈련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자발적 교육시설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철창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최대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이 시설에 끌려갔다고 추산합니다. 유엔은 2022년 9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신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강제로 중국어를 배워야 했고 이슬람 기도는 금지되었으며 라마단 금식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매일 밤 집단 성폭행과 강제 낙태가 자행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용소 밖 일상에서도 감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스마트폰 보청 프로그램이 강제 설치되었고 이동할 때마다 안면 인식 장치가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신장 곳곳에 세워진 2,500만 대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한 감시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위구르인 한 명 한 명은 번호로 분류되고 등급이 매겨지며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히는 즉각 수용 대상이 됩니다. 밤새 어디선가 이웃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는 낯선 공무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제 엠네스티가 공개한 증언록에는 5살 아이를 두고 끌려간 어머니 이야기가 있었고 예배 중에 연행된 이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탄압에 동원한 예산은 공개된 것만 수십억 위안에 달하며 신장 지역 경찰 예산은 2016년 대비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탄압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민족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이므로 사전에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탄압이야말로 실제 무장 저항의 씨앗을 세계 곳곳에 뿌려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장을 탈출한 위구르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이 수용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 속에서 무장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위구르 무장조직이지만 2017년 이후 신장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조직원 충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는 이들 중 일부를 흡수하며 중국을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공개 선언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 무슬림을 박해하는 한 중국인은 어디에 있든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분노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각종 무장단체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특히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는 아프간 동부와 북부를 근거지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탈레반 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으며 광물 자원 개발과 도로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아프간 곳곳에 파견되었고 식당과 숙소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위구르 탄압에 대한 분노가 용왕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에 카불 폭발 사건은 이 분노의 첫 번째 대규모 분출이었습니다. 폭발 이후 중국 외교부는 가마대 규탄하며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탈레반 정부는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폭발 순간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고 벽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투성이 치로 거리로 뛰쳐나왔고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국적자 1명과 아프간인 6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도 1대1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겨냥한 공격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파키스탄 다수 지역에서 중국인 기술자 5명이 탑승한 차량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무장단체들은 이 공격이 위구르 무슬림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한 응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은인이 되어 도로와 항만을 지어두었지만 위구르 탄압의 분노는
그 은혜를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협력으로 이슬람 세계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 계산은 처참하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을 향한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하며 신장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강제노동 감시 목표 기업 명단에 144개 기업이 올랐으며 여기에는 철강과 구리 등 새로운 품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4년 의회 표결을 통해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흐름은 중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허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신장의 태양광 발전 부품 생산에도 위구르 강제 노동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정 에너지 산업까지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신장 관련 제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 기록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입기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유의 집이라는 국제기관이 발표한 세계 자유지수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점수는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수용소 안에서의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불임 시술 등을 문서화하면서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며 시진핑 주석은 2025년 9월 신장을 직접 방문해 중화 민족 공동체 건설을 가속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강압적 중국화 정책은 마을 이름 바꾸기와 언어 교육 강제에서부터 이슬람 사원 철거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 감시 단체는 지난 수년간 위구르 마을 약 630개의 이름이 중국식으로 교체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선조들의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해외에 있는 위구르 디아스포라에게 전해질 때마다 분노는 더욱 깊어집니다. 2020년 중국인 청년 관험은 목숨을 걸고 신장 수용소 단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거대한 감시탑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의 모습은 이듬해 유튜브에 공개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그의 신상을 온라인에 퍼뜨렸고 가족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험은 탈출 끝에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고 2026년 1월 미국 법원은 마침내 그에게 망명을 허가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위구르 탄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개인의 이야기이자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억압이 강할수록 반발도 강해지고 분노를 짓누를수록 폭발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선택한 길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한 민족의 정체성을 통째로 지우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느 역사에서도 한 민족의 오늘 물리적 기능으로 완전히 지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도가 더 강렬한 저항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카불의 폭발 현장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메아리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 종교를 빼앗긴 사람들,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가 세계 곳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중국 엔지니어들, 건설 노동자들, 식당 주인들은 국가 정책의 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 분노의 표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가장 어두운 비극의 구조입니다. 가해자는 안전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중국 정부가 이 소용돌이를 통제하려면 결국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이 문제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인류 보편의 존엄성 문제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태국에서 2025년 2월 최소 40명의 위구르인이 적법 절차도 없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은 위구르인들이 해외에서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강제 송환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했지만 이미 송환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국제 NST의 보고서 제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의 수용소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갇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번호로 불리면서 오늘도 그 콘크리트 담장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눈을 감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침묵은 동의가 되고 방관은 공모가 됩니다. 위구르의 비극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인권이라는 가치가 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균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